자, 자료 수집 절차와 관련해서 거래처로부터 자료를 수집을 하고, 그죠? 부가세 신고하기 위해서는 수집, 입력, 신고서 작성, 뭐 이런 식으로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래처로부터 자료를 수집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조금 효율적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가도록 하죠. 자, 44페이지부터 거래처로부터 자료 수집 할 때 신고 대상자 명단을 작성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네요. 보통 거래처 담당자들은 우리 회계사무실에 세무회계사무소의 직원들 같은 경우는 거래처가 쭉 안분이 돼 있죠. 배분이 돼 있습니다. 담당하는 거래처별로 요번에 부가세 신고 대상이 되는 거래처들을 쭉 기입을 하고 있을 겁니다. 거래처 부가세 신고 현황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사무실 같은 경우는 부가세 신고 현황이라고 해서 거래처를 쭉 열거를 하고 있죠. 열거를 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지, 뭐 자료를 받았는지, 뭐 이런 것들 체크를 하는 거죠. 보통 부가세 신고 기간 도래하게 되면 7월 달이나 4월 1월 달 이때쯤 보면은 거래처에다가 메일을 쭉 보내죠. 그죠? 이런 요번 달에 부가세 신고 기간이니까 뭐 이런 거 협조해 주세요. 자료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한 이 위에 있는 탭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의 사정에 맞게끔 바꾸시면 좀 좋습니다. 자료를 수령을 했냐? 수령할 자료가 없는 거래처들도 많잖아요, 그죠? 홈택스에서 다 끌어올 수 있으니까 홈택스에서 자료를 스크래핑해서 다운을 다 받아놨느냐? 뭐 이런 것들을 수정해서 그 거래처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료가 어디까지 입력이 됐는지, 뭐 이 자료 입력을 세분화해서 세금 계산서, 계산서, 뭐 이런 걸로 구분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종이세금 계산서 받았다라고 하면 종이세금 계산서가 있는지 없는지도 거래처별로 뭐 체크를 할 수 있으면 좀 도움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다 입력을 했다라고 하면 신고서 마감이 다 됐느냐, 전자신고가 됐느냐, 그죠? 전자신고 되고 납부서도 전달이 됐느냐, 뭐 이런 일련의 어떤 업무 흐름과 관련해서 관련된 업무 내용들에 대한 체크리스트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 거래처에 대해서 A 거래처 일을 막 하다 보면 B 거래처에서 전화 와가지고 B 거래처 것도 처리하고 뭐 이러다 보면 멀티 플레이어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려면 내가 A 거래처를 어디까지 일을 했는지 그거를 머릿속으로 기억을 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까먹을 수가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체크를 해 놓으면 좀 수월하지 않을까,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뭐 이렇게 우선 신고 대상 거래처들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신고 안내, 뭐 선호가 바뀌어도 상관은 없겠죠. 신고 대상자인 거래처들한테 안내문 보내고, 그죠? 자료 요청도 하고, 뭐 이런 절차를 취해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거래처로부터 이걸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는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매출 요약표 예시라고 했는데 매출 세금 계산서 이런 거 거래처에서 해주면 자체기장하죠, 그죠? 어지간하면 근데 현실적으로는 쉽진 않고 여러분들이 작성을 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매출의 형태를 세금 계산서, 그 다음에 계산서 혹은 뭐 영세율과 관련해서 수출 신고서가 수출 신고 필증이 있느냐, 혹은
내국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우리가 영세율을 적용을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매출 요약표로 예시를 들어놓기는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그 카드 매출, 온라인 매출이 요즘에는 전자상 거래들이 너무 많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포스상으로 찍히는 매출이 카드 매출이 있을 거고 오픈 마켓에서 소비자들이 카드로 긁은 거, 그죠? 그런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뒤에 그 온라인 매출 그 확정하는 그러한 사례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릴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거래처에서 해주냐 쉽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냥 우리의 이상인 겁니다.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히려 이거 해달라고 하면은 어때요? 그게 뭐지? 어디서 찾아야 되지? 예, 그 자료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서부터 우리가 너무 더 힘들죠. 수임동의 해가지고 내가 찾을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을 찾고 나서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가 있으면 그때 요청을 하는 게 업무적으로 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오픈마켓 매출 자료 달라고 하면 대부분은 빠진 오픈마켓들이 존재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어디에서 파악을 해요? 매입세금 계산서 중에서 이 거래처는 오픈마켓 같은데? 이렇게 추정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혹시 물건 올려놓고 파시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참 대단하긴 합니다. 추정의 영역이 많습니다. 여튼 거래처에서 주면 좋기는 하죠. 그다음에 뭐 수기 세금 계산, 종이 세금 계산서 같은 경우 특별히 종이 세금 계산서는 좀 관리를 해둘 필요가 있겠다. 법인 같은 경우에도 매입 자료는 종이 세금 계산서 받을 수는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은 관리를 좀 해둘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수출과 관련해서 수출 신고서 혹은 뭐 인보이스, BL4번까지 뭐 첨부해서 보관을 하고 있으면 좀 좋긴 하죠. 요즘에는 수출 신고 명세서, 수출 명세서 자체가 홈택스에서 다 조회가 돼 버리니까 아주 좋죠. 여러분들이 보통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정보, 홈택스의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뭐 당분간은 혹은 별 문제 없이 넘어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그 매출 자료들이 누락만 되지 않으면 어느 정도는 리스크는 없어진다. 카드 매출, 현금 영수증 매출 뭐 이런 것들은 홈택스에서 다 제공이 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카드 회사나 그러한 아까 우리 계정세법에서 얘기한 것처럼 판매, 결제, 대행 회사들이 국세청에다가 다 그런 자료들을 줍니다. 그 자료들이 그러한 그 자료에서 누락이 되면 국세청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순위는 국세청의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그 바운더리 내에서는 신고를 해야지. 그 자체가 누락이 되면은 그거는 연락이 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영세율 적용과 관련된 용역 명세, 이거는 뭐 기타 외화 획득 재화 용역의 대부분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인보이스 나 뭐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부가세 신고철 뒤에, 부가세 신고서 뒤에 그런 것들이 첨부가 됩니다. 이렇게 첨부가 되는데 그 거래처별로 부가세 신고철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화일이 있을 텐데 그 앞에다가 이러한 부가세 신고 현황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해 놓으시면 그 이 거래처를 파악하는데도 굉장히 수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온라인 매출 같은 경우에도 카드 매출, 현금 영수증 매출, 뭐 그 다음에 기타 매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파악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거를 누가 작성을 해줘요? 여러분들이 하잖아요. 그 국세청에서 현금 영수증 매출분, 신용카드 매출, 그 판매 대행 매출,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온라인 매출을 여러분들이 오픈마켓 매출을 거래 아이디하고 비번을 받죠, 그죠? 아이디 비번 받아가지고 스크래핑을 하든지 아니면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직접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든지 뭐 이런 어려움들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온라인 매출, 전자상거래 매출을 확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하나가 픽스가 돼야 되는 걸 이따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거래 그 오픈 마켓에 그 오픈 마켓별로 카드 매출은 확정이 될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그 거래처가 거래하는 그 오픈 마켓 자체를 우리가 파악을 못했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거고. 자, 그 다음에 그 매입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세금 계산서, 계산서 뭐 이런 것들을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을 거다. 그 다음에 카드, 이 뭐 사업용 신용카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뭐 카드가 바뀌었다든지 뭐 이런 경우엔 정말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항상 좀 중간중간에 체크를 해둘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종이세금 계산서 역시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현황표를 바탕으로 해서 조금 그 검토를 해둘 필요가 있겠다. 그 거래처의 특성에 맞는 자료들이 수집이 될 걸로 기대가 되느냐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는 거죠.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 같은 경우는 홈택스에서 스크래핑 하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죠? 그래서 종이 세금 계산서, 수기 세금 계산서 외에는 거의 홈택스를 활용을 해서 요즘에는 뭐 세금 계산서 세금 계산서만 있는 거래처다라고 하면 그것도 전자 세금 계산서만 발급한다 그러면 부가세 신고하는 건 아주 그냥 뭐 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카드 매출, 현금 영수증 매출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매출 총액 기준으로 홈택스에서 그 조회는 할 수가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조회는 할 수 있는데 뭐 전자상거래, 배달 음식, 배달 앱 뭐 이런 것들이 숙박 예약 앱도 있고요. 그죠? 그 요즘에는 매출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죠? 다양한 곳에서 매출이 일어나고 그걸 서포트 해주는 어떤 회사가 수수료를 떼가고 뭐 이런 거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입 세금 계산서 중에서 이러한 오픈마켓들이나 이러한 배달 앱이나 뭐 이런 데서는 보통 우리한테 세금 계산서, 자기들 수수료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할 거니까 우리가 그걸 통해서 유출을 해서 매출을 잡는 데 활용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홈택스에 이제 신용카드 매출 자료 조회, 그 다음에 뭐 그 결제 대행사를 통한 매출, 판매 결제 대행 매출 뭐 이런 것들이 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신용카드 매출이나 판매 대행 매출 우리가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거기에는 현금 영수증 매출이 빠져 있어요. 현금 영수증은 별도로 기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수집하는 정보의 범위가 어디냐 이거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스사로부터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매출 합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걸로만 너무 믿지를 말고 홈택스의 합계 금액하고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어때요? 우리 가게에 있는 포스 매출이 그거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는 홈택스에 있는 거하고 카드 매출, 현금 영수증 매출은 거의 일치한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홈택스에 있는 매출로만 신고를 해도 상관없는데 요즘에는 이 우리 가게에 있는 포스로만 매출이 음식점 같은 경우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배달앱들 뭐 배달의 민족 뭐 이런 데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데를 통해서 매출이 발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데를 통해서 들어오는 매출에 대해서 누락하기 쉽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매입 부분에 대해서도 홈택스에서 우리가 신용카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했다.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 범위는 그냥 바로 조회가 되지만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개인 사업자 등록 사업자 카드 사업용 신용카드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스크래핑을 할 수는 있다. 편한 세상이 됐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그죠? 그래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처음 수임할 때부터 사업용 신용카드 만들어 가지고 등록하세요. 이렇게 꼭 안내를 해야 되는데 잘 말을 안 듣는 거래처들도 분명히 나타나요. 언제 얘기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래처들도 있고. 그래서 요즘에는 문자, 카톡, 뭐 메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도 클리어하게 드러나죠. 근데 상대방 거래처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도 클리어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뭔가를 남겨놓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금 영수증 매입할 때 지출이 발생했을 때 현금 영수증으로 매입세 공제를 받고자 한다라고 하면 지출 증빙용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지출 증빙용은 사업자 등록 번호가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근로소득자들 현금 영수증 전화번호로 받는 경우 그는 소득공제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보면 되고 정규 영수증 외에 현금 매출 보통 이제 건별 매출이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최종 소비자하고 거래하는 그러한 업종들에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요즘에는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돼요. 옛날에는 현금 장사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소비자들이 현금을 쓴다고 하더라도 뭐 발행해 달라고 해요? 현금 영수증 발행해 달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좀 억울하게 현금 매출, 순수한 건별 매출을 잡으시는 거래처들도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여튼 그 비율대로 현금 매출 비율을 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줄 거냐 아니면 요즘에는 거의 음식점들이라고 하더라도 순수한 현금 매출을 잡지는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수출 영세율 적용 이러한 용역 매출이 있다. 기타 외화 획득 재화 용역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수는 있기는 하겠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이제 수출 신고서, 인보이스 뭐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자, 홈택스에서 수출 실적 명세서 조회하고 스크래핑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매출은 뭐 이런 오픈마켓들이 있죠. 옥션, 지마켓 뭐 이런 사이트별로 카드 매출, 현금 영수증 매출, 기타 매출 뭐 이런 식으로 대표적으로 나눠 가지고 자료 수집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수집한 거를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홈택스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홈택스하고 비교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보겠고요. 배달앱
배달함 마찬가지입니다. 배달의 민족, 요기요 뭐 이런 매출들이 발생을 할 텐데 그러한 자료들을 소비자가 카드로 긁었느냐, 카드로 매출을 했느냐, 안 했느냐, 뭐 배달의 민족, 요기요 뭐 이런 판매 대행 회사 뭐 식으로 해서 그 사업을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국세청에다가 홍길동 음식점은 우리 회사를 통해서 얼만큼 매출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러한 정보, 홈택스에서 나와 있는 거하고 이 자체적으로 수집한 매출하고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비교를 해서 매출을 확정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숙박업 뭐 매출도 마찬가지고요. 자, 하여튼 뭐 이런 오픈마켓 전자상거래 매출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뒤에서 한번 신용카드 발행 집계표 관련된 파트에서 다시 한번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홈택스 자료 수집 관련돼서는 화면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